홍콩 앞바다 한복판에서 20년 묵은 낡은 유조선 한 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꺼버렸습니다. 선체에 적힌 회사명은 자본금 1달러짜리 유령 기업이고요. 배 안에 가득 실린 검은 액체의 정체는 베네수엘라산 원유입니다. 이 배가 향하는 곳은 상하이,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말레이시아산 정제유로 둔갑해 있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척의 유령 선단이 전 세계 바다를 떠돌며 중국으로 기름을 실어 나르고 있고, 트럼프는 이 모든 경로를 위성으로 추적하며 하나씩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을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 바로 에너지 차단 작전이 본격화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공장을 멈출 수 있는 실제 전쟁 수준의 경제 봉쇄 작전이거든요. 그 중심에 홍콩과 베네수엘라가 있고, 한국 기업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 베네수엘라 기름이냐는 질문부터 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중국은 러시아랑 친하니까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산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석유는 다 같은 석유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는 중질류라고 불리는 특수한 종류거든요. 끈적끈적하고 불순물 투성이인 이 기름은 정제하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요 정유 공장들이 지난 30년에서 40년 동안 바로 이 베네수엘라산 중질류를 처리하는 데 맞춰서 설계되고 건설됐어요. 설비를 전부 교체하려면 수조 원의 비용과 최소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심각한 건 대체재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러시아산은 경질류 위주라 중국 공장에서 못 쓰고요. 중동산도 품질이 다릅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 원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에요. 당장 내일 공장을 돌리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생명줄인 셈이죠. 트럼프는 바로 이 급소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원유의 85%가량을 사실상 독점 수입하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도 중국은 유일한 큰손 고객이고요. 미국의 경제 제재로 다른 나라들은 거래를 꺼리니까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기름을 중국이 어떻게 계속 사들일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은 단순한 금융 도시가 아니에요. 불법 원유를 합법적인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거대한 세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메커니즘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밀수하려는 선주가 있다고 칩시다. 본인 이름으로 된 회사나 배로는 절대 못 움직입니다. 미국 재무부 레이더망에 즉시 걸리니까요. 그래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자본금은 1달 되면 충분해요. 이 유령회사 명의로 20년에서 30년은 좋게 된 낡은 유조선을 매입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배들을 다크플리트, 어둠의 선단이라고 부르죠. 이 배들은 평소에 위치 추적 장치인 AIS를 꺼버립니다.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베네수엘라 항구에서 몰래 원유를 싣고 나와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동안 깃발을 바꿔답니다. 오늘은 리베리아 국적, 내일은 파나마 국적, 이런 식으로요. 더 교묘한 건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유조선과 만나 기름을 옮겨 싣는 환적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선박 대 선박 거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원산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서류를 조작하죠. 이 원유는 베네수엘라산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구매한 정제유라고 둔갑시키는 겁니다. 모든 서류 작업과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홍콩이고요. 왜 홍콩이냐고요? 홍콩은 중국 본토이면서도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와 페그제로 연동돼 있고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본토 기업을 직접 쓰면 티가 나니까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서 깨끗하게 세탁하는 거죠. 트럼프는 이제 이 홍콩 루트를 완전히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 명단을 보면 소름 끼칠 정도예요. 홍콩에 등록된 해운회사, 물류회사, 금융중개업체들이 줄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미국과 거래 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어떤 은행도 어떤 기업도 이들과는 일달래도 거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이걸 이 차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 주인이 A라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칩시다. 마트 주인은 A에게만 물건을 안 파는 게 아니라 A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트 출입 금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A네 가게에서 반찬 사 먹는 사람, A네 세탁소 이용하는 사람 모두 블랙리스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A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죠. 마트에 못 가면 생활이 불가능하니까요. 미국이 지금 홍콩 기업들한테 하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실은 유조선만 제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에 연료를 넣어준 급유선, 그 배를 수리해준 조선소, 심지어 그 배의 보험을 들어준 보험사까지 전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제재하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이 줄어들어서 기름값이 폭등할 텐데, 그러면 미국도 손해 아니냐고요?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실제로 유가 폭등을 우려해서 제재를 느슨하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트럼프가 믿는 건 미국 본토의 셰일 오일입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이에요. 유가가 오르면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유정들이 풀가동되면서 미국 석유 기업들은 기록적인 수익을 냅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요.
즉 기름값이 좀 올라도 미국은 자체 생산으로 버틸 수 있는데 중국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니까 고통이 몇 배로 커진다는 계산이죠. 우리는 기름이 넘쳐나는데 너희는 비싼 값 주고 공장 돌려봐라. 이런 아주 잔인한 전략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해운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을 겁니다. 유조선 선주들이 혹시 내가 실수로 제재 대상 화물을 운반하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보험료가 치솟고 운임비가 폭등하겠죠. 이건 결국 우리가 해외 직구로 사는 물건부터 자동차, 반도체 가격까지 줄줄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런 공격을 가만히 받아만 줄까요? 시진핑의 반격 카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히토류 무기를 꺼내 들었거든요. 히토류가 뭐냐고요?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 그리고 미국이 자랑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까지 전부 히토류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해요.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70%에서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정제 기술까지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법 61호 공고라는 법안을 발효시켰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중국산 히토류가 단 1%라도 들어간 제품은 중국 정부 허가 없이는 전 세계 어디로도 재수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트럼프 에너지 봉쇄에 대한 정면 맞불입니다. 너희가 우리 기름길을 막으면 우리는 너희 첨단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는 선언이에요.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미국 주요 방산업체들이 히토류품을 구하지 못해 생산 라인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미 해군 항공모함이 베네수엘라 근해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고 중국으로 향하던 유조선을 납포하거나 억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경제전쟁이 아니라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온 상황이에요. 바다 위에서 실제로 총알이 오가기 시작하면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 기업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먼저 정유업계를 봅시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같은 우리 정유사들은 단기적으로 원유 가격 변동성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중국의 정유 공장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못 구해서 가동률을 낮추면 전 세계적으로 정제유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그때 우리 기업들이 만든 고품질 정제유가 훨씬 비싼 값에 팔릴 수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더 흥미롭습니다. 앞서 말한 다크플리트, 20년에서 30년 묵은 낡은 유조선들이 제재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전 세계 해운사들은 제재 걱정 없는 새 배를 주문할 수밖에 없어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우리 조선소들의 주문이 밀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LNG 운반선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기에 유조선 수요까지 터지면 우리 조선업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돈을 걸어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우선 에너지 다변화 섹터입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체재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유력한 게 천연가스 LNG입니다. 미국산 LNG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계약이 다시 체결될 가능성이 커요. 관련 인프라 기업이나 LNG 운반선을 만드는 조선사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원자력 발전 섹터도 주목해야 해요.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각국이 원전 재가동에 나설 테니까요. 두 번째는 히토류 대체재와 자원 민족주의 관련 종목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봉쇄는 호주,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원 개발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중국산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 깨지고 중국산이 없으니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리사이클링 기술을 가진 기업, 해저 채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주목받겠죠. 세 번째는 방산과 해상 보안 섹터입니다. 바다 위에서 유조선을 납포하고 감시하는 일이 일상화되면 해상 감시 시스템, 군사 위성, 드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가치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기업이나 에아이진엑스원 같은 레이더 전문 기업들이 수혜주가 될 겁니다. 실제로 이미 방산 주식들이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정리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달러 패권과 해상 장악력을 무기로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완전히 해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홍콩이라는 세탁기를 무력화시키면서 베네수엘라발 원유 루트를 차단하는 거죠. 중국은 히토류라는 자원 무기로 미국의 첨단 산업을 인질로 잡고 맞불을 놓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홍콩 같은 중개지는 기능을 잃어가고 전 세계는 철저하게 편을 갈라 거래하는 블록 경제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제 싸고 질 좋은 제품의 시대는 끝났어요. 누가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모든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비중을 줄이고 자체 자원을 확보했거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보다는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을 찾아야 하고요.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중국의 에너지 목줄은 과연 끊어질까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목줄은 이미 채워졌고 이제 트럼프가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 틈새에서 터져나오는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혼란의 시기에 가장 큰 부를 만든 사람들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 있게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